그런데 이제 짠디 종자를 우리가 파종을 하잖아요. 하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연봉 1억 받기 위한 그 프로 대기, 그죠? 짠디 프로입니다. 짠디 그린키퍼 연봉 1억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자, 첫째는 이 종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내부 요인으로 이 종자가 어떻게 태화가 되느냐. 그래서 종자를 이제 사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요즘은 검증받은 기관에서 짠디 연구소라든지 해서 많이 있지만 수입산도 있고 한데, 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규모 3만 평을 지금 조성을 할 건데 이걸 검증도 안 해보고 한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종을 얼마큼 할 거냐. 물론 다 기록이 돼 있지만 내가 종자를 가져와서 먼저 발화 시험을 해봐야 돼. 해보고 요게 야, 발화율이 실내에서 80%다. 그러면 필드 나가면 50%도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감안을 해야지 실내에서 야, 100%다 하면 바깥에 100%겠지 하고 파종을 했다가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필드 조건하고 여기 내부 조건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종자를 내가 작년에 종자를 좀 싸게 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자비를 아끼기 위해서. 또는 이 종자가 얼마나 오래된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종자는 어떻게 이제 태화가 되는가, 수명이 짧아지는가 이 얘기예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리적 파열이나 손상이 되는 경우 깨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는 이제 완숙되기, 종자가 완전히 익기 전에 질소라든지 칼륨, 석회 이런 애들이 결핍될 때, 부족할 때 얘가 종자가 미성숙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습도가 너무 높은 고온다습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자 수분 함량이 이 보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하고 온도하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온도는 4에서 온도는 5도씨, 5도씨 내외가 적당하다 하는 거고, 수분은 5% 내외가 적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5죠, 그죠? 5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은 5 내지 14% 우리가 벼를 정부에서 수매할 경우에 14%를 옛날에 받았어요. 그게 왜 14%냐? 14%가 되면은 충이라든지 또는 균, 병이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좀 약간 딱딱하고 야물거든. 근데 이게 한 18도나 17도 덜 말려서, 덜 건조해서 가면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요. 그 안에서 막 나중에 썩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화분과라고 했죠. 화분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14% 이내를 해야 된다.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 무조건 5%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또 말려 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 이하만 해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0에서 50도씨 범위까지는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온도는 문제가 있어요. 5도씨 증가함에 따라서 수명이 반감된다. 이것은 저장이잖아. 생육 아닌 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Q10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Q10은 2 내지 3. 소위 이제 엔자임, 효소의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10도씨 올라감에 따라서 2배 내지 3배 증가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5도씨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20도씨인데 30도씨가 증가하면 10도씨 증가하죠. 그러면은 이게 수명이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소위 저장할 때는 절단난다. 심각한 문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 습도하고 온도 중에서 상대 습도가 80%인 경우 아주 높죠. 그런 경우에 온도가 또 25에서 30도씨 정도로
이 중온이라 해야 되나, 중고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온도에서는 발화력이 심각하게 감소됩니다. 저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도는 50% 이하이고 플러스 5도씨 이하일 때, 요거 플러스라고 하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50% 이하는 그나마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그죠? 예. 그리고 온도가 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발화력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습도는 20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발화력을 유지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50%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20에서 25%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대 습도입니다. 종자의 습도가 아닙니다. 종자는 아까 수분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이내. 그냥 5% 정도 하면 좋은데 이제 건조시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급속도 건조를 할 경우에는 종자 배가 상하는 수도 있어. 또 이제 배유가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0% 이내로 일단 해주되 천천히 건조를 시켜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온도가 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수분에 따라 달라진다. 그 0도씨에서 이제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장은 더 짧게 된다. 저장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발화력이 약하다. 그죠? 퇴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으로는 뭐냐면 종자 자체가 유전적으로 퇴화가 잘 안 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퇴화가 잘 되는 애는 뭐냐 하면은 종피가 껍질이 얇은 애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보면 액미란 거 있잖아. 액미는 100년 전의 것이 지금 발화를 해. 그러니까 종피가 이게 두껍잖아, 왕겨가. 그죠? 두껍다 보니까 수분 침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일명 미이라는 그러는데 미이라 상태 비슷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오래 이제 발화력을 유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 육성된 품종들은 어때요? 발화력이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분 흡수하고 산소 공급하고 온도 적당하기 때문에 바로 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육종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데 놔두면은 발화력은 어때요? 나중에 한 4년 지나보면 발화력 10%도 안 돼. 화분과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편인데 요즘 육종된 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피, 껍질이 얼마나 단단하게 두꺼우냐. 그러니까 이걸 하드시드, 이제 경실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실종자냐 아니면 소프트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다음 침에 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죠. 진균이 있을 경우 진균은 상대 습도가 65% 이상일 때, 온도가 30에서 33도씨 이상일 때 이것은 아주 급속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계적 손상은 우리가 물리적 손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확을 한다든지 또는 운반을 한다든지 다룰 때, 핸들링 할 때 이게 상처를 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 종자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이것은 이제 대기 온도하고 토양 수분, 식물체 영양 상태, 품종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종자의 수명과 퇴화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 이제 8가지 크게 보면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따지고 보면 종피입니다. 종피가 두꺼운 애들은 뭐 한다? 온도가 좀 높고 습도가 좀 높아도 발화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에는 종자 산업이 원체 발달해서 미국에만 해도 지금 그 짠디만 해도 1조 1000억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 경제성이 있어요. 짠디만. 골프장에 짠디만 해도 1조 3천억, 5천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은 짠디 종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상추 모종이나 이런 거는 소위 조그만 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팩에 이제 멋있게 이제
해서 상추 그림 딱 그려놓고 이렇게 팔지만 요즘 짠디는 어떠냐? 2만 원, 20kg, 10kg 단위 이런 식으로 팔아요.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완벽히 자기들도 시험 권정을 다 거친 거 가져옵니다. 가져오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냥 사용했다가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종자태화는 과연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생리 현상인데 불과역적,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태화라는 거는 인간이 늙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 우리 성장하고 키가 크고 20세까지는 뭐 성장하고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때까지도 늙어가는 거죠. 사실은. 네. 이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다 유전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 믿는 분들 창조가 아닌 진화론 입장에서도 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똑같아. 개념은. 어쨌거나 인간은 지구상에 사는 이상 늙어가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당위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덜 늙을까? 병 안 들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조금 덜 받고 평온한 상태로 내 몸 관리하면서 살면 오래 사는 거예요. 200살까지도 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은 600살 살고 했잖아. 진짜 그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단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600살까지 사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오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있고, 피도 깨끗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뭐 의학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약에, 의술에 의존해서 거의 뭐 120세, 110세 유지를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활성산소를 몸에서 배출시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하고 피가 잘 안 도는 데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또 더 있지만 내가 의사도 아니니까 내가 아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데서는 그렇다. 그러면 종자에서는 그건 뭐냐? 종자도 퇴화되는 게 뭐예요? 방금 내가 활성산소 얘기했죠. 이 산소예요. 얘가 산소 공급 안 하면, 아까 종피가 두껍다, 하드시다, 단단하다,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발화를 안 할 뿐더러 어때요? 퇴화가 덜 되는 거라. 적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원리는 똑같다. 그러죠? 자, 그 다음 종자의 퇴화 증상은 뭐냐면 발화 중 또는 유매기 때에 나타난다. 종자가 퇴화한 거는 발화할 때 보면 발화력이 힘이 약해. 첫째는 자 100개를 파종을 했는데 10개밖에 안 났다 이러면 발화율이 10%밖에 안 되죠. 그럼 발화율이 저하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발화는 뭐 했는데 얘가 정상적인 유묘로 잘 못 자라. 활력이 약해.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는 종자가 퇴화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 배는 있는데 배유가 처음에 초기에 독립영양 생장을 하기 전,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배유의 양분의 소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관여하고 있고, 배가 완벽히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및 발육 저하, 정성 감소, 포장에서 출현율이 감소하거나 비정상묘라든지 효소 활동 감소. 효소 활동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효소의 활력이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자 침출물. 그래서 종자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에 딱 담가서 이제 발화를 시키려고 해놓으니까 막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떠. 색깔도 이상하고. 그거는 벌써 많이 노화된 거야. 종피가 많이 좀 그거 됐다. 근데 물에 담갔는데 야,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뗀뗀하게 그대로 있어. 이런 애들은 노화가 덜 됐다. 그런데 얘들을 정상적으로 하면 발화가 엄청 잘 되는 애들. 그러면 이 단단한 놈을 어떻게 해서 발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발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첫째는 종피를 깨야 된다. 껍질을. 그 종피를 파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모래를 섞어서 팍 이렇게 흔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황산이나 다른 산 처리를 해서 요걸 종피를 살짝 태우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목화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실 있잖아요. 바깥에 실을 태워내야 돼. 아까 땅하고 흙하고 땅이 아니고 흙하고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이제 섬유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흙하고 흡착을 못 해. 그러니까 수분 흡수를 못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황산 같은데 묽은 황산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실처럼 나온 거 그것도 태우고 바깥 껍질 딱딱한 것을 태우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균일성 감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수량이 감소하고 종자의 활력을 잃는 것이 태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본 것은 활력이 저하된 거죠. 그런데 종자는 우리 사람도 밤에 잠을 자듯이 얘도 쉬고 싶어 해. 그걸 휴면이라고, 돌문시라고 하죠. 돌문시. 이 돌문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돌문시가 있는 애들을 돌문시를 안 주고 휴면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다시 일을 시키면 얘들이 정상적인 생육을 못 해요. 그럼 동론시는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생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종피 두께가 두껍고 얇고 한 그것부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호르몬적으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종자 안에 내부적으로 뭘 많이 생성해 놨느냐면 ABA라는 에브시식 애시드라는 호르몬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그리고 에틸렌, C2H4 에슬렌이라고 발음하죠. 이런 애들이 있으면 발화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농도가 많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 자니까 건드리지 마. 이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면 우리 집 가정에서 집에서 애 키우면 뭐예요? 애가 문을 딱 닫고 불을 딱 끈다 하면 이게 돌문시 하는 거야. 쉬면 하는 거야. 자는 거야. 내일을 위한 충전이야. 근데 잠은 자는데 문도 열어놓고 그다음 불도 켜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러면은 잠이 제대로 자집니까? 안 자지지. 음악 틀어놓고 일어나면 전화기 켜놓고 요즘 휴대폰 막 켜놓고 이러하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내가 계속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와도 그냥 꼭꼭꼭 뭐 비틀비틀 꼭꼭꼭 하는 거지. 닭병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잠잘 때 어떻게 된다? 완벽한 숙면을 취해야 된다. 모든 불 다 끄고 전화기고 뭐고 다 끄고 창문 딱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자야 완벽한 취침이 돼. 그럼 그 다음날 활동성 있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집중력도 강화되고 공부도 더 잘한다 이 얘기예요. 똑같다 이 종자도. 얘가 휴면 잘 때 휴면 하도록 제대로 시켜놔야 되는데 이 자는 놈을 억지로 깨워. 야야 빨리 일나. 야 빨리 발화해 하면 얘가 열받아 버려. 얘도 종자가. 그죠?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연의 순리란 게 없어요. 그냥 경제성 이 코인만 따지는 거지.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공적이고 화학적으로 지금 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돌본시,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 자격이랄까, 본능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이 자연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휴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발하고 타발이 있어요. 자발은 지 스스로 휴면, 잠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나 종피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배가 성숙이 덜 됐거나 배가 자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종피, 껍질의 문제인 경우, 그 다음 타발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 스스로가 아닌 다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죠. 종자 자체는 정상인데 환경 조건이 부적합하거나, 특히 이제 종피 특성과 관계 있고 수분이나 공기, 온도, 종피 경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발화를 안 하는 경우. 그 다음 휴면에도 1차 휴면이 있고 2차 휴면이 있는데, 2차 휴면은 뭐냐면 종자 문제가 아닌 발화에 부적합한 이 환경 조건, 고온, 다습, 너무 건조, 과건, 그 다음에 광의 유무, 그 다음에 광질에 따라서 산소 부족 등에 따라서 잠을 자는 경우, 발화가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잠자는 애를 깨워야 된다. 어떻게 깨우느냐? 그걸 휴면 타파라 그래요. 종피 파상법, 아까 얘기한 대로 껍질을 깨주는 거죠. 기계적 파상, 화학물질, 생물적 처리, 그 다음에 유전적인 방법은 등수 환경의 조절, 그리고 광선, 온도, 온도는 저온 처리를 하거나 청적 저장 고온 처리, 저온 처리는 온도를 되게 낮은 데서 이제 놔두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청적 저장은 모래하고 쌓아서 이렇게 땅을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청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온도를 되게 높게 40도나 이런 데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지. 그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침에 자고 있는 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차게 겨울에 보일러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여름에,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해도 되게 덥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장 조정제 처리. 이것은 이제 일명 이제 GA, 지베렐릭 애시드를 처리하는 이런 경우 생장 촉진 물질이죠. 사이토카닌하고 요 GA 이런 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GA는 뭐 땅콩이나 앵두나무, 샐러리 이런 데 처리를 하고, 사이토카인은 상추종자의 발화에 이제 관여한다. 그래서 이 상추종자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상추의 뿌리에는 타감 효과가 있어요. 알로페신 물질을 분비를 해. 그래서 상추를 심어 놓으면 잡초가 많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텃밭 가꾸기 할 때 딱 보면은 상추를 심어 놨는데 잡초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상추를 친환경하는 채소밭에 제초제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추를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타 물질은 H2O2, 과산화수소수죠. 이런 거라든지 KNO3라든지 HNO2, 디오, 유레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면을 깨는 그런 방법이다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영양 번식에 의해서 짠디를 이제 심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짠디를 이제 우리가 번식시키는 방법에 처음에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분주를 했죠. 한 포기씩 떼어서 또는 떼장을 떼서 옮겨 심어서 번식을 시키는 하는데, 이제 얘가 스스로 번식하는 방법은 종자에서 한 포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런너라는 애가 있고 라이좀이라는 애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떼서 옮겨서 한 포기씩 심어도 되고, 아니면 조금 크면 떼장을 해서 쫙 옮겨 심기도 하는데,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플러그는 우리가 육묘 상자 있죠. 플러그묘 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스프레이 및 포복경을 이용하는 식재 방법. 얘는 S타입이 있고 SR타입 초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S타입은 아까 나왔죠. 런너를 이용하는 거. 지상경. 그 다음에 SR은 뭡니까? 지상경, 지하경이죠. 주로 지하경이 있고 한 번씩 지상경을 나오는 요 타입의 초정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 플러깅 공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용하는 플러그는 이거 있잖아요. 육묘 상자, 뭐 100,
90, 뭐 150 사고에 하는 것들 원예상에서 많이 취급하잖아요. 이런 경우 요 플러그의 크기에 따라서 대상 짠디 종류하고 공법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스프릿 공법하고 스톨론 공법을 중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포복경 소재를 이용하는 식재 방법, 입에 기어서 이렇게 번식하는 경우죠. 그 다음 떼짱을 식재하는 거, 아까 얘기한 그거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 기간이 짧다. 그리고 짠디면을 신속하게 피복하고 초종이 무관하다. 시기에도 무관하다. 문제는 시공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3만 평에 뭐하라 했어요. 회장님이 3만 평에 빨리 짠디 떼짱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떼짱 번식을 하면 이게 빨리 하니까 좋잖아. 좋은데 시공 비용이 비싸다 했으니까 장단점 볼게요. 장점은 시공성이 장수 불문 식재 가능하고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에어가 아닌 공사 기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절에 무관해서 조성 가능하고 짠디 피복도 조기 급속 빨리 한번 깔아놓고 뭐 한 달만 지나면 다 얘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녹화되고 조성 기간 짠디밭 또 조성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다. 단점은 이제 경제성이죠. 그 다음 짠디면이 표면에 균일 들어가 불량하다는 것은 떼짱을 해서 이렇게 딱 해놔놓으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다는 거지. 위에 써보면 균일 때가 조금 그거 하다. 그 다음 표면 구배. 이것은 내가 이제 이 뭐 로타리를 하든 뭐 하든 하긴 해도 이게 업다운이 심해요. 높고 낮고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문제죠. 이것은 짠디 골퍼들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약간 업다운이 높고 낮음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어. 그냥 평탄하게 해버리면 밋밋하니 별로 또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초보자들은 어때요? 초보자는 팽팽한데 좋아하겠지. 근데 프로들은 어때요? 약간 업다운이 있어야 재미가 있겠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평탄성이 불량해서 선행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내구성을 보면은 다밥, 바른 거죠. 및 정상적인 게임에 적응 시 3 내지 5개월 소요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짠디 생육은 떼짱 형성 시 대치증으로 뿌리 발육이 저하된다. 대치라는 것을 배웠을 때 남은 그걸 말해줘. 그죠? 이게 이제 형성되므로 뿌리 이제 발육이 좀 저하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실제는 떼짱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입니다. 양질의 짠디 떼짱 확보 시 기본 숙지사항입니다. 과거에 이거는 벌써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떼짱 두께가 30, 30이 기본이죠. 이게 크기입니다. 두께가 아니고 요게 18, 18, 22, 22 이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골프장 같은 데는 좀 크게 해야 되잖아. 그런 데는 뭐 60cm나 이렇게 이거 30cm 말고 60cm로 쫙 하고 한 2m, 3m 롤러 해서 바로 옮겨 심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두께는 뿌리 조직 등을 포함해서 3cm 이하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무겁기도 무겁고 또 뿌리가 흙만 너무 많이 달려와서 또 문제가 됩니다. 3cm 정도 하면은 적당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균일도는 짠디 줄기의 밀도가 균일한 떼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병해충하고 잡초는 잡초 및 병해충 발생이 없는 떼짱을 확보해야 되고, 떼짱 인장력은 땡기는 강도죠. 그죠? 떼짱 수확 및 이동 시 원래 형태가 유지되는 강도가 그대로 강한 떼짱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발근력, 옮겨 심고 나서 뿌리가 얼마나 잘 내리는가. 그래서 식재 후 1, 2주 안에 발근이 잘 될 수 있는 떼짱 확보. 대치청은 대치청 발달이 없거나 거의 없는 떼짱 확보. 대치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실제 이제 골프장에서는 이 떼짱을 옮겨 심으면 시타라고 해요. 시타. 그러니까 좀 친한 분들 먼저 쳐보라고 하는데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안 오고 벌써 이제 개장하기 오픈하기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떼짱을 해놓으면 여기는 뭐 한 대여섯 달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경제성 때문에 못 참습니다. 그냥 뭐 딱 떼짱 해놔놓고
딱 뿌리 딱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시타를 시작하고, 시타? 하여튼 게임을, 하여튼 그래요. 친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시작되고 한두 달 있으면 바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딱 보고, 아, 괜찮네. 이 정도면 되겠다. 판정받고 바로 이제 손님을 모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떼짱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짠디를 어떻게 하든 잘 키워서 딱 옮겨 심고 늦어도 석 달 안에 티어 오퍼 딱 가서 이제 골프 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바쁜 경우에는 옮겨놓고 하늘이 있다고도 치기도 합니다만, 그건 짠디가 밝으니 뿌리가 빨리 다 내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식재 기준에, 자, 평떼기 할 때, 평떼. 요것은 30, 30, 가로 30, 세로 30, 깊이 두께 3cm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줄때 하는 건 이렇게 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 30이 아닌 이 세 개로 나누는 거지, 30, 30을. 그죠? 요렇게 하는 경우. 요걸 이제 2분의 1 줄 때, 요거는 또 10, 30, 3 해서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심는 게 다릅니다. 요것은 1제곱미터 단위당 11매를 식재를 하는 거죠. 딱 그 안에 다 심는 거란 이 얘기고, 요거는 10cm 간격으로 심는 거고, 요거는 20cm 간격으로 심는 거죠. 그러면 요게 3분의 1 줄 때가 전체 매트 형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죠. 대신에 비용은 적게 들겠지. 그래서 떼짱 식재 유형별 짠디 소요량을 보면 이 평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이거는 전체 다 깔아버리잖아요. 그죠? 이 전면 붙이기죠. 이것은 1제곱미터당 이제 11매, 100% 완전히 다 깔아버리는 거고, 옆면 붙이기는 4cm 간격으로 평대 전면 붙이기 77.8, 5cm는 73.4, 6cm 간격으로 하면은 69.4, 어긋나게 붙이기는 평대 전면 붙이기 50%, 1제곱미터당 5.5매죠. 절반이죠. 그죠? 그 다음 2분의 1 줄 때는 10cm 간격이죠. 이 줄대입니다. 지금은 평면, 전면 붙이기, 평대 전면 붙이기 50%, 그리고 3분의 1은 33%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우리 짠디학 그린키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떼짱 식재는 30, 30은 여기에 좀 넓긴 합니다만 30, 30, 여기 30, 30이에요. 가로, 세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쫙 다 까는 거예요. 빈틈없이. 요걸 이제 전대 식재라고 합니다. 30, 30. 요것은 뭐예요? 30, 30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이렇게 비워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어긋나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짠디 소모량은 이게 제일 많이 들고, 요거는 훨씬 적게 들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분의 1 줄 때 붙이기는, 자, 요거는 30, 30에서 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10cm 간격을 두는 경우, 10cm 간격, 10cm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3분의 1 줄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20cm, 요거는 10cm 띄웠잖아요. 그죠? 10cm 띄웠는데 20cm씩 이렇게 띄우면서 요게 10cm씩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빠른 거는 여기가 제일 빠르고 비용은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빠르고 세 번째 빠른데 비용은 거꾸로 가장 적게 들고, 그죠? 가장 더디고, 성격 급한 회장님은 이거 못 하지, 이거 하실라 하지. 그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짠디 떼짱 식재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